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피임의 박사입니다. 피임의 정석에서 살고 있지요. 이 책을 찾으셨다니 당신은 피임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시군요. 걱정 마시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당신도 피임 박사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임에는 참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다 우리의 안전한 성생활을 위한 것들이지요. 그럼 대표적으로 경구 피임약, 콘돔, 호르몬 피임약, 자궁 내 장치, 그 외에도 다양한 피임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알아볼 준비 되셨나요? 자, 피임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정확히 피임이란 무엇인지 배워봅시다. 피임이란 성교 때 임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을 말합니다. 사춘기에서 폐경까지 여성은 임신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피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미국의 15에서 44세 사이 여성들의 피임 방법에 대해 살펴봅시다. 그래프를 보시면 1위 경구 피임약, 2위 난관 수술, 3위 콘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보시듯이 피임약이 25.9%로 가장 흔한 방법이며 25세 이하에서는 47%나 차지하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경구 피임약의 사용이 감소합니다.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네, 바로 난관 수술이죠. 한국의 대중적인 분위기는 콘돔과 경구 피임약에 중점을 두고 있어 난관 수술은 생소하실 겁니다. 난관 수술에 대해선 뒤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바로 피임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피임 방법,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경구 피임약이란 입으로 복용하는 피임약이며 여성의 몸 안에서 생리 및 임신을 가능케 하는 두 가지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함유한 약으로 여성의 배란 및 생리를 조절하여 피임하는 약물입니다. 경구 피임약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평소에 꾸준히 복용하는 사전 피임약, 그리고 성관계를 가진 후에 가능한 한 빨리 복용해야 하는 사후 피임약입니다. 그러나 사후 피임약은 임신을 막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대처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평소에 할 수 있는 피임 방법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경구 피임약은 주로 사전 피임약을 말합니다. 자, 경구 피임약의 원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바로 난자가 배란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란을 막냐고요? 임신 상태에서는 배란이 억제되는 현상에 주목해봅시다. 임신 상태가 되면 몸에서는 착상된 수정란을 보호하여 현 임신 상태를 유지하고자 또 다른 난자가 배란되는 것을 막습니다. 임신 상태의 몸이 스스로 배란을 억제하는 원리를 이용하면 배란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배란을 임의로 막을 수 있겠죠. 즉, 임신 상태일 때는 배란이 안 되니 몸이 임신 상태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호르몬으로 조절할 수 있죠. 이러한 호르몬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입니다. 그럼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배란을 억제하고 자궁경부 점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수란관의 운동성을 감소시키고 자궁 내막을 위축시키죠. 이러한 효과로 인해 정자가 자궁경부를 통과하기 어려워지고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착상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피임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즉,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작용해 자궁경부 점액의 점도를 상승시켜 정자 통과를 억제하고 난자 성숙 및 배란을 억제하고 자궁 내막을 위축시켜 착상을 방해합니다. 그러니 임신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경구 피임약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경구 피임약의 종류는 2세대, 3세대, 4세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세대부터 살펴봅시다. 성분은 데소노르게스트렐이며 제품은 에이리스, 미니보라, 세스콘, 라니아, 트리큘라, 애니브 등이 있습니다. 2세대의 장점은 혈전 발생 위험이 낮다는 것이고 단점은 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고 채모가 증가하며 고지혈증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3세대는 성분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데소게스트렐을 성분으로 하는 제품은 머시론, 보니타, 세스콘 미니입니다. 두 번째로 게스토덴을 성분으로 하는 제품은 마이보라, 센스리벨, 미뉴렛, 멜리안, 귀어미 등이 있습니다. 3세대의 장점은 여드름 발생 위험이 적고 채모 증가가 적으며 고지혈증 위험이 적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혈전 위험성이 2세대보다 크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세대를 살펴봅시다. 4세대 또한 성분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드로스피레논을 성분으로 하는 제품은 야즈, 야스민이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여드름 발생이 없으며 채모 증가 또한 없고 고지혈증 위험이 적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혈전 위험성이 2, 3세대보다 크다는 점이죠. 디에노게스트를 성분으로 하는 제품은 대표적으로 클라라가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여드름 발생과 채모 증가가 없으며 월경 과다를 개선시킨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혈전 위험성이 2, 3세대보다 크다는 것이죠. 이렇게 피임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임약을 정할 땐 무엇보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편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병원에 가기 민망하거나 부담스럽다면 앞에서 말한 피임약의 종류를 꼭 참고해 피임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중요한 것을 빼먹었네요. 4세대 경구 피임약은 병원 처방이 꼭 필요하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경구 피임약의 피임 실패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약 2에서 3%이죠. 남성용 콘돔의 피임 실패율보다 현저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구 피임약의 부작용은 메스꺼움, 유방통증, 체중 증가, 불규칙한 출혈, 월경 과다, 무월경 등이 있습니다. 경구 피임약의 장점은 월경 주기 조절 및 월경통 저하, 약자에 따라 월경 전 증후군 완화, 자궁 내 마감, 난소암 위험도 감소, 체내 남성 호르몬 저하되어 여드름이 호전된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혈전증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과 35세 이상이 흡연을 할 시 혈전증의 위험도가 더욱 증가합니다. 장기 복용 시 유방암 위험도 증가한다는 점도 단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피임약 복용 중단이 5년이 넘어가면 유방암의 위험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경구 피임약의 Q&A 시간입니다. 매일 복용하던 경구 피임약 먹는 걸 까먹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매일 약을 복용하던 시간에서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바로 한 알을 먹고 다음날부터 정해놨던 시간에 다시 하나씩 복용하면 됩니다. 원래 먹던 시간에서 24시간이 지났다면 못 먹은 양과 먹어야 할 양, 총 2알을 동시에 복용하고 다음날부터 순서대로 하루에 하나씩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면 됩니다. 피임약을 먹어도 월경을 하나요? 피임약에는 프로게스틴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임약을 먹지 않는 기간에는 혈중 프로게스틴의 농도가 감소해요. 프로게스틴은 자궁 내막을 두껍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임약을 먹지 않는 기간에는 자궁 내벽이 허물어져 월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체로 마지막 알약을 복용하고 2에서 3일째에 월경이 시작돼요. 다만 피임약을 복용하게 되면 평소보다 월경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분만, 유산 후 피임약을 먹어도 되나요? 임신 3개월 이내에 유산했을 경우에는 즉시 복용이 가능해요. 분만했거나 또는 임신 4에서 6개월 사이에 유산했을 경우 분만 유산 후 21일에서 28일 사이에 바로 복용을 시작할 수 있어요. 더 늦게 시작할 경우 처음 7일간은 피임 효과가 완전하지 않아서 경구 피임약과 함께 별도의 피임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만일 이미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신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임제 복용을 시작하거나 첫 월경 기간까지 기다려야 해요. 피임약을 오래 복용하면 불임이 되나요? 피임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임신이 지연되거나 불임이 되지는 않아요. 피임약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식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임신 계획이 있다면 임신 계획 3달 전부터 피임약을 중단하는 것이 좋아요. 임신을 원할 때 피임약을 중단하면 생식 능력과 월경 주기는 평소와 같이 돌아옵니다. 시험이나 여행 등의 일정을 앞두고 월경을 지연할 목적으로 복용해도 되나요? 월경 예정일로부터 늦어도 일주일 전부터는 피임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한 번에 월경 주기 이전부터 피임약 복용을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빼먹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만일 잊는다면 잊은 지 12시간 이내일 경우 즉시 복용하고 다음 복약 시간에 정상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12시간 이후라면 그 즉시 복용하되 다음 복약 시간이 가깝다면 한 번에 2알 복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피임 방법, 콘돔 사용입니다. 콘돔이란 피임이나 성병 예방의 목적으로 성교 시에 성기에 씌워 사용하는 고무 제품을 말합니다. 콘돔은 남성용입니다. 콘돔의 적용 방법은 여성의 질에 삽입하기 전이나 사정 전에 발기된 음경에 콘돔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피임 실패율은 대부분의 사용자들 기준 14%이며 올바르게 지침대로 사용한 사람들 기준으로 3%입니다. 이렇듯 콘돔은 원칙대로 잘 사용했느냐에 따라 피임 실패율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콘돔을 올바르게 착용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콘돔의 장점을 살펴볼까요? 안정적이고
부작용이 없으며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차단은 어려우나 성병과 자궁경부암을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단점은 성교 시 감각의 변화가 있고 정액 누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엔 사용이 불가합니다. 콘돔의 피임률을 높이기 위해선 사용 방법을 잘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콘돔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보편적인 콘돔은 5년이지만 특수 물질이 묻어있는 콘돔은 3년 정도이니 이 유통기한을 확인합시다. 그 후 포장지 끝을 잡고 엄지로 콘돔을 밀어 찢을 때 콘돔도 같이 찢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조심스럽게 뜯어주세요. 이때 여성들은 긴 손톱으로 인해 콘돔이 손상될 수도 있으니 주의합니다. 콘돔을 꺼내서 앞뒤를 확인한 후 발기된 음경에 씌웁니다. 만약 발기되지 않은 음경에 끼운다면 콘돔이 벗겨질 수도 있어요. 또 엄지와 검지로 콘돔의 끝부분을 비틀며 껴줍니다. 그냥 끼운다면 이 부분에 공기가 들어가서 팽창되고 이는 마찰력을 받아 성관계 시 터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끼운 후에도 이곳에 공기가 차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음경 끝까지 콘돔을 잘 내려주어야 합니다. 성관계가 끝났다면 발기가 풀리기 전에 콘돔을 뺍니다. 이때 정액이 새지 않도록 음경과 콘돔의 끝부분을 함께 잡고 빼주세요. 그럼 더 깔끔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후 바로 버리지 말고 안에 물을 채워 콘돔에 구멍이 뚫려서 새지 않는지 완벽하게 피임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가집시다. 뭐든 확실하고 정확한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뒤처리로 꼼꼼하게 묶고 휴지에 싸서 버립니다. 일회용이니 아깝다고 다시 쓰지 않습니다. 모두들 한번 쓰고 버리는 콘돔이 아깝지 않은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제 콘돔 Q&A 시간입니다. 과연 콘돔을 사용하면 100%의 피임이 보장될까요? 콘돔은 대략적으로 82%의 피임률밖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콘돔이 찢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이고 폴리우레탄이나 비라텍스 콘돔은 더욱 잘 찢어집니다. 혹은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너무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다가 빠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아무리 콘돔을 껴도 임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피임법과 병행하며 주의에 또 주의합니다. 그럼 우리는 콘돔을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콘돔은 약국, 편의점, 성인용품점, 드럭스토어, 심지어 지하철역까지 발길이 닿는 어느 곳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기준 3개입에 평균 5,000원 정도로 가격은 종류마다 다릅니다. 일반형, 초박형, 지연형, 돌기형 등 콘돔의 모양부터 기능, 색깔, 냄새까지 천차만별이니 사러 가기 전에 꼭 공부해 둡시다. 콘돔을 살 때 연령 제한이 있나요? 콘돔은 미성년자도 구매 가능합니다. 콘돔은 성적인 물건도 유해 물질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건 콘돔이 아니라 콘돔 없이 하는 성관계라는 것을 우린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돌기형, 지연형 같은 기능이 있는 콘돔은 유해 물건으로 지정되어 청소년에게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도 당당하게 콘돔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콘돔을 2개 겹쳐 사용하면 효과도 2배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2개의 콘돔을 사용하면 2배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의 콘돔을 한 번에 사용하면 콘돔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 찢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오히려 효과가 감소하게 됩니다. 또 여러 장의 콘돔을 끼면 성적 감각도 저하되어 발기부전이 더 심화될 수 있으니 콘돔은 한 번에 한 개만을 명심합시다. 여러분, 여성용 콘돔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콘돔도 있습니다. 페미돔과 다이어프램에 대해 알아봅시다. 질덥게 페미돔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 여성용 콘돔은 여성의 질 내부를 감싸 정자의 이동을 차단합니다. 남성용처럼 일회용이지만 피임률은 99.8%로 훨씬 높아 남성용 콘돔보다 안전합니다. 질 내에 삽입할 수 있는 주머니로 양쪽 끝에 고리가 달려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페미돔은 남성용보다 착용이 불편하고 잘못된 사용 방법으로 착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아직까지 국내에 널리 보급되지 않아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구입 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다이어프램은 질 속에 넣으면 자궁구를 차단해 정자의 자궁 내 진입을 막는 방식입니다. 부드러운 철퇴에 불룩한 고무를 씌운 기구로 철퇴의 중간을 손가락으로 잡아 누른 후 더 이상 질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미는 것이 착용 방법입니다.
피임률은 보통 90% 정도로 높지만 이것도 국내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피임 방법, PI식 주사제 호르몬 피임약입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PI식 호르몬 피임약과 주사제 피임약 등이 있습니다. 먼저 PI식 호르몬 피임약부터 알아봅시다. PI식 호르몬 피임약은 6개의 실라스틱 캡슐에 피임 효과를 지속시키는 프로게스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캡슐을 삽입하면 장기간 피임을 원하는 여성에게 적합하며 제거하는 즉시 생식 능력이 회복 가능합니다. 피임 실패율은 1% 미만이라 효과가 좋은 데에 비해 가격도 약 35만원 전후라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를 가진 여성은 캡슐 삽입 6개월 후 혈당과 인슐린 수치 변화 발생 가능하고 부작용으로 부정출혈, 두통, 체중 증가, 여드름, 유방통, 감정 기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임국소 자극감, 통증 및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드물게는 모발 소실, 무드 변화, 성욕 변화, 복통 및 월경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만약 하고 싶다면 잘 고민하고 실시하도록 합시다. 이식 수술은 약 1분으로 매우 짧고 간단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 후 임플라논이 들어있는 이식 보조 장치로 이식하면 됩니다. 시술 후엔 멍이 드는 것을 막기 위해 압박 붕대를 일정 기간 감고 있습니다. 이식 제거 방법도 3분으로 간단합니다. 국소 마취 후 이식 부위에 작은 절개를 하여 임플라논을 끄집어내는데 이때 임플라논이 너무 깊이 이식되어 있을 경우 초음파로 위치 파악 후 제거합니다. 제거 후에도 압력 붕대를 감아 멍을 최소화시킵니다. 주사제 피임약은 3개월마다 주사를 투여해 배란을 억제시키는 방법입니다. 원리는 자궁 경부 점액 점성 상승으로 정자 이동을 저해시키는 것입니다. 이 주사는 의료진에 의한 투약이 필요하고 피임 실패율이 0.3%밖에 되지 않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시술 부위는 복부나 널쩍 다리, 배꼽 아래 등으로 이곳에 주사를 맞으면 매일 피임약을 복용할 필요 없이 간편합니다. 가격은 약 10만원 전후입니다. 하지만 이 피임 방법은 성병을 예방할 순 없고 부작용으로 지속적인 부정출혈, 체중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신 시도를 원하는 경우 주사제를 중단해도 다시 배란되기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계산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궁 내 장치입니다. 자궁 내 장치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궁 내 장치란 말 그대로 자궁 내에 삽입하는 장치로 이는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합니다. 자궁 내 장치에는 호르몬 자궁 내 장치와 비호르몬 자궁 내 장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호르몬 자궁 내 장치의 원리를 살펴볼까요? 이 장치를 통해 프로게스틴이라는 호르몬이 자궁 내에 분비되어 자궁경부의 점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정자가 자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자궁 내막이 위축되어 수정란이 착상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 장치는 3년에서 5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임신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장치를 삽입할 수 있으며 임신을 원한다면 제거 직후 즉시 배란이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한 자궁 내 장치의 원리를 더 살펴보자면 배란을 억제하고 배란된 난자를 자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난관의 운동성을 저하시킵니다. 피임 실패율이 매우 낮지만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불규칙한 월경 주기, 편두통, 불안, 우울증, 체중 증가, 탈모, 여드름, 난소, 낭종 등이 있어요. 사람마다 부작용의 종류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사용해보기 전까지는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할 알 수 없어요. 이 호르몬 함유 IUD는 생리양을 감소시키며 생리통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궁 내막암의 위험도가 감소하며 자궁 내막증의 증상인 요통이나 복통 등이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성병균 노출 시에 골반염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혹시 임신이 된다면 수정란이 자궁이 아닌 다른 곳에 착상하는 자궁 외 임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또한 자궁 내 장치가 자궁에서 부분적으로 빠지거나 빠지면서 자궁에 천공이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다음으로는 살정제, 사후피임법, 잘못된 피임 방법의 순으로 피임에 대해 계속 알아보러 가실게요. 살정제란 정자를 죽이는 피임약으로 이 약의 주성분인 노녹시놀-9가 정자가 자궁경관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살정제는 질저제뿐이고 질에 삽입하면 체온에 의해 녹고 약의 성분이 질 표면에 도포됩니다.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살정제는 질저제뿐이기 때문에 질저제의 사용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포장을 뜯은 다음 표면이 매끄럽지 않아서 다칠 염려가 있으므로 깨끗한 손으로 문질러 녹여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든 후 삽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질좌제는 성교 10분에서 1시간 전에 질 깊숙이 삽입하여 녹여야 피임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의약품 사이트에 들어가서 질좌제를 검색하고 자신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약국을 찾으면 끝이에요. 가격은 12개에 6,000원에서 8,000원입니다. 이제는 사후피임법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사후피임법에는 사후피임약과 비호르몬 구리 IUD가 있습니다. 앞에서 같이 살펴본 호르몬 IUD와는 다른 종류의 IUD입니다. 자, 먼저 사후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할 수 있고 성관계를 가진 후 빨리 먹을수록 효과가 좋으며 되도록 72시간 안에 복용해야 합니다. 오심이나 구토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피임약 복용 1시간 전에 항오심제 복용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비호르몬 구리 IUD도 자궁 내 장치로 성관계 후 120시간 내 되도록 성관계 후 즉시 삽입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IUD를 구성하고 있는 구리는 자궁 안에서 살정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임이 가능합니다. 한 번 삽입하면 10년간 효과가 지속될 수 있고 임신을 원하면 장치를 제거하면 됩니다. 여성의 가임 기간을 계산하여 그 기간에는 성관계를 피하는 자연주 기법, 남성이 사정 전에 음경을 여성질에서 제거하는 질의 사정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두 가지 방법, 올바른 피임 방법일까요? 잘못된 피임 방법일까요? 잘못된 피임 방법입니다. 피임 실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피임 방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섹스가 지루한 섹스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명심합시다. 이렇게나 다양한 피임법이 있는데 설마 위험한 섹스를 시도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피임의 정석을 마스터하셨나요? 정석은 3번은 기본으로 돌려본다는데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피임 박사가 되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